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최근 노령연금을 15%나 줄이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혹시 요즘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저 또한 여러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과연 우리 어르신들의 미래는 얼마나 안정적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연금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논의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그리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잘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아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계획은 여야가 이미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더 낸 만큼 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즉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설정하느냐인데,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4%로 맞서면서 1%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 궁금하실 텐데, 여러 연금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보니 딱 1% 차이가 매달 약 3만원 정도에 해당하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36만원, 보통 연금 수급 기간을 약 25년 정도로 잡으면 현재 가치로 약 900만원가량의 간극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복잡하지만 실제로 더 뜨거운 논쟁거리는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자동조정장치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기존 방식에다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변화나 기대연명 증가폭 같은 요소를 추가로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으로 정하는 방안입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197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 뒤로 평생 받게 될 노령연금이 현재보다 약 15%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 삭감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동안 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시민사회 반발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소득 대체율을 44%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려고 했으나 결국 여론의 반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결국 노령연금의 소득보장 측면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재정에만 초점이 맞춰질 거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치 지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국회 승인이라는 제한조차 삭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연금액이 깎여 나갈 것인데 소득 대체율을 높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비관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부와 여당 쪽에선 연금 재정이 점점 악화한다며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는 것에 비하면 국내 연금 지출 규모는 GDP 대비 약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9.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죠. 독일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30% 정도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정은 그것과 비교하기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정작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꼭 챙겨보셔야 할 것이 바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 요건입니다. 가뜩이나 적은 연금이 더 줄어든다면 노후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현재 논의 중인 자동조정장치와 맞물려 더욱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재산 상태와 월 소득을 꼼꼼히 점검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개편되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혹시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라면 364만 8천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요건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재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즉 처분한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기타 증여재산으로 모아 일정 기간 신청인의 재산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일부 신청자들이 기초연금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낮추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지출이었음에도 기타 증여재산으로 묶여버리면 억울하실 수 있겠죠. 이때 증빙서류를 제출해 본인 소비분으로 인정받으면 그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51만 2천원, 부부가구는 304만 8천원씩 월별 자연소비분을 빼주는 데다 본인 소비분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예컨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혼례비 등에 관련된 진단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빼줄 수 있고 학원비나 등록금 같은 교육비도 일부 범위 내에서는 본인 소비분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러나 동거 중인 자녀 교육비라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정도에 한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위자료나 양육비도 법원 판결문과 합의서 그리고 이체 기록 등으로 증명하면 본인 소비분으로 완주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했거나 부채를 청산한 내역 역시 증빙이 가능하다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것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 점도 혼동이 없으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 금액을 온전히 보전받으려면 언제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고 왜 필요한 돈이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아울러 지금 논의 중인 자동조정장치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우리 어르신들께서 받게 될 노령연금이 상당히 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한 재정 설계가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령연금 15% 감액이 추진되는 이유와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살펴보았고 동시에 2025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령 요건과 본인 소비분을 인정받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제도를 신청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를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도가 어찌 변하든 바뀌는 세상 속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가능한 한 더 챙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제 채널을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